시범 경기 순위가 정말 기가 막히게 예. 엘롯기 예. 공동 1위로 마무리가 됐어요. 만화 같은 시범 경기였습니다. 이거는 뭐 상상 속에 있던 야구가 현실에 나왔어요. 예. 그래서 뭐 기아의 김도영 있고 우리 LG 지난번에 다뤘고 예. 예, 롯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롯데 올 시즌 매우 주목받는 게 바로 민규장성 예. 혹은 뭐 성산성 예. 뭐 예.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사직구장 변화 모습이잖아요. 예. 이 변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롯데가 지난 스토브리그 동안 사실은 소나소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FA를 잡지 않음으로써 전력이 더 약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와 함께 어떤 사직구장의 변화와 함께 어떤 리툴링이 마무리돼서 오히려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예. 좀 겹치는 상황이거든요. 사실 롯데가 미디어에 관심이 큰 구단이잖아요. 그렇죠. 그동안의 롯데 기사는 그라운드 밖에 얘기들이 많았어요. 뭐 흥행하고 뭐 이제 구단 문제 등등하고 이제 그랬는데 올해는 그라운드 안에 스토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. 네, 롯데가 스타 의존도가 높은 팀이었어요. 그렇죠. 84년에 야구의 전설 최동훈, 92년 염종수,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이끌어온 이대호 등등 했는데 롯데 야구는 어떤 칼라냐 했을 때 거기에서 설명할 건 사실은 많지가 않았거든요. 네. 예, 선수는 스타는 줄었지만 네. 팀은 강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펜스를 높인 거는 마운드 높이를 높이겠다는 뜻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지난해 평균 자체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? 이제는 개혁의 방향성이 그 디테일하고 디펜스 쪽의 측면에 강화되는 측면으로 가는 거죠. 사실 예. 그게 이기는 길이죠. 맞습니다. 예. 롯데야구가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큰 방향성을 갖고 와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펜스를 지금 6m까지 올렸잖아요. 네. 그 자체는 사직구장이 거의 문학구장에 흡사할 만큼 투수들이 부담을 갖는 맞아요. 구장이었는데 네네. 그런 측면에 투수들한테 좀 안정감과 자신에게 자기 공을 뿌릴 수 있는 배경을 주는 거예요. 롯데 성민규 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예. 가장 확실한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성민규 단장 또 입담이 또 차명석 단장 또 못지 않잖아요.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단장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경향신문 이용균입니다. 단장 안녕하세요. 안승호입니다. 오랜만에 뵙네요. 뵙지 못하고 전화 연결입니다. 기사도 늘 접하고 있습니다. 예, 아유 감사합니다. 시범 경기를 1위로 끝냈습니다. 소감이 어떠세요? 근데 일단 시범 경기 1위 소감 말하기 전에 있어서 네네. 저희 요새 이렇게 라디오라든지 이런 거 출연해달라고 항상 작년부터 전화 많이 오셨었는데 그렇죠. 네. 이제 출연 거의 다 안 했었어요. 맞아요. 예. 왜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나가게 되면은 또 12번 경기 1위 했다고 또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건가. 설레발치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이것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네, 맞아요. 기자님과의 네. 인연 때문에 예. 어쩔 수 없이. 시범 경기 1위 하셨습니다. 소감이 어떠세요? 일단은 뭐 1위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꼴찌보다는 좋은 거지만 네네.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범 경기 스플 캠프부터 있었던 시범 경기 때까지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프로세스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지 않았나. 선수들이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모두가 발전하고 네네.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팀이 짜임새 있게 된 게 대해서 굉장히 뭔가 1위보다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 스프링 캠프 그리고 또 시범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서튼 감독도 롯데 야구의 디테일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. 롯데 야구의 방향성을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선수들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그 경기 내용을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. 서튼 감독하고 뭐 소통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실제로 이번에 시범 경기에서 나온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해서 평가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? 그런 쪽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워낙 또 잘 됐고 이제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었고 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디테일이 중요하다고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 거고요. 1점차 승부는 이런 디테일에서 갈린다고 보거든요. 맞아요. 네. 단순하게 디테일한 것이 뭐 수비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소하게 일어나는 뭐 견제 플레이라든지 그 예를 들어 외야 수비함에 있어서 공을 잡는다는 게 단순한 디테일이 아니라 릴레이 플레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한 발자국에 앞서감을 위해서 홈에서 아웃되고 3루의 주자를 진루시키지 않는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.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런 쪽에서는요. 민규장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팬들이 민규장성 부르기는 하는데요. 일단 그 구장의 변화를 사직구장의 어떤 셰프의 변화를 결정한 시점하고 이
결과가 좀 모양새 같은 건 잘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. 이제 지난해 이제 후반기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네. 사실 처음에 이제 왔었을 때도 뭔가 경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전력 짜임새라든지 그 갖추어진 것이 그 당시엔 넓힌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아하. 않았거든요.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넓힌다는 게 단순하게 이게 펜스를 높이고 홈플 뒤로 미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네. 몇 억이 들어가는 공사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이제 후반기 때는 이게 전력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투수가 이제 그런 뭐 많은 플라이볼 이제 한다든지 또 어린 투수들이 올라온다는 거에 이제 좀 그 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됐지만 또 타자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팀이 사실 그 홈런을 많이 치는 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루타 위주의 팀으로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맞아요. 거고 또 외야 수비에 또 변화도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더 넓힐 수 있었던 거예요. 결국에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. 홈런도 많이 쳐서 이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. 단타만으로는 쉽게 경기를 이길 수 없는 거는 맞으나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단 1승이라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72경기가 이루어지는 이 야구장을 넓게 한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전혀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넓히게 된 겁니다. 젊은 투수들이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. 뭐 최준영 선수라든가 네. 이런 선수가 있고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롯데가 투수를 집중적으로 뽑은 그런 경향인데 그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는 건가요? 저는 이제 투수 육성에 굉장히 공을 들였었고 KT와의 트레이드함에 있어서도 맞아요. 사실 2년 전에 있었던 트레이드가 그 당시 저희가 쓸 수도 없는 투수였던 채권을 저희가 네, 영입했던 것도 뭔가 투수력에 대해서 확실한 보강을 해야겠다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강준도 데려왔고요. 네. 예, 뭐 사실 제가 왔을 때부터 야수는 그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일단 베테랑들이 몇 명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투수 쪽 보강을 굉장히 신경을 썼었고 투수 쪽 육성을 굉장히 신경 쓴 건 사실입니다. 조금씩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좀 기대감 이런 게 드는 뭐 타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롯데 2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오는 투수들이겠죠. 공 빠르고 좋은 이제 그 제목들이 투수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구단에서 조금 탐냈다고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트레이드 제안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롯데가 투수를 사수하려고 젊은 투수를 사수하려고 조금 이렇게 안 열어놓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몇몇 구단 관계자들하고 이제 조금 편한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나 보죠. 근데 투수를 쉽게 내줄 수도 없는 걸 테고 이해는 되는데 투수들은 저희가 최대한 지키려고 했었고 많은 투수들의 또 요청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. 그렇죠. 하지만 제가 지난 3년간 트레이드함에 있어서는 뭔가 좀 중복되는 자원들 야수 쪽을 많이 좀 트레이드를 했었고 그러니까 내주고 어린 투수를 데려고 오는데 집중을 했었는 건 사실이고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사실 그리고 또 뭐 베테랑 투수 당장 영입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큰 손해를 안 입고 영입하는데 이제 좀 영입을 하려고 했어서 강영구 투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그 당시 너무나 이제 왼손 투수가 없었었고 맞아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 피해를 입는 선수로서 피해를 보다기보다는 이제 지명권을 내주면서 최대한 손해를 좀 적게 보려고는 했었습니다. 투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시범 경기에서 볼넷이 많이 줄었어요. 롯데는 굉장히 볼넷이 많은 팀이었는데 저희가 볼넷이 지난해 많았던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볼넷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지난해 뭐 스트레리도 제구 예전 같지 않았고 프랑코도 많은 볼넷을 내주긴 했었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좀 지고 있는 경기에서 경기를 포기한다기보다는 그런 경기에 좀 어린 투수들이 많이 나갔어요. 이강인 선수도 볼넷을 많이 주면서 이제 성장했던 선수고 뭐 송재영 선수라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김도규 투수도 좀 찾게 되었고 그리고 이승원 선수랑 김윤우 선수가 초반에 제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거든요. 그때 또 제구 볼넷을 많이 허용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제구가 잘 안 되는 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지난해. 하지만 스트라이크 존이 오래 좀 커졌었고 또 이런 어린 선수들이 이제 1년이 지나가면서 한 단계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볼넷이 좀 줄긴 줄었는데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시범 경기는 이제 시범 경기가 뿐이고 정식 시합에 들어가서 또 강한 타자를 만나면 또 투수들이 얼마든지 볼넷을 내줄 수는 있는 거거든요. 박빙의 승부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어린 투수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정말 정식 경기에 들어가서 이런 박빙의 상황에 왔을 때 아무래도 베테랑 투수들보다는 제구가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은 거고 하지만 이런 기간이 또 있어야지만 또 이런 투수가 성장할 수 있는 거라 보거든요. 댓글 질문 중에 그 스트라이크 존의 영향을 좀 묻는 팬들이 많았는데요.
롯데는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? 저희 팀에는 굉장히 저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. 이미 그 효과를 저희는 많이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. 특히 김진우 투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그 NC전에서 사실 네네. 지난해 같은 볼로 설 공들도 한두 개가 스트라이크 되면 사실 거기서 투수들이 멘탈이 많이 바뀌거든요. 그 예전 같은 볼이 돼서 불리하게 카운트고 갈 것들이 좀 유리하게 가면서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붙고. 네네.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 팀 투수들이 지난해도 그 페스티벌의 평균 구속이 1위였던 것처럼 그쵸. 기교파라든지 이렇게 경기 운영력이 뛰어난 투수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위가 좋은 투수들이 많은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투수들이 확실히 제구는 뭐 구속은 적지만 제구가 좋은 투수들에 비해서는 제구가 좋을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이렇게 조언이 커지면서 저희 팀에 갖춰진 그런 좀 투수 구색에는 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맞아요. 네. 하이패스트볼을 구사하는 투수들도 많고 힘으로 승부하는 투수들이 많으면 그렇죠. 특히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트랙맨이라든지 랩소드를 통해서 스피닝 효율을 굉장히 높이려고 그랬고 또 이제 그 버티컬 무브먼트를 굉장히 좀 좋게 공이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려고 했던 투수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특히 뭐 높은 스트라이크 존을 잡아주시게 되면 저희에겐 굉장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구장을 뒤로 미룰 때 공사를 결정할 때 스트라이크 존 확대를 염두에 둔 건 아니잖아요. 아직 홈런을 많이 쳐야 될 타자들은 지금 그런 홈런 페이스 올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된다 보이고 네네. 그리고 사실 지금 실상 지금까지 홈런을 쳐왔던 선수들은 앞으로 홈런 페이스가 떨어질 것 같이 보이고 하지만 마운드에 있는 투수들은 어린 투수들임에 있어서 자원군에 던지기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던져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볼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고 사실 빗맞은 타고 홈런에 연결되는 경우도 봤었고요.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번 시즌 앞두고 외야 수비 보강이라든지 좀 그런 디테일에 신경 쓰겠다 그리고 스피드에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홈런을 많이 칠 타자가 없다고 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려야 되는 결정이 아닌가. 누가 보더라도 우리 팀은 구장 넓히는 것이 지금 옳은 판단이라고 보였고. 근데 마침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되면서 시너지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높은 공에 대한 부담이 줄잖아요. 그 야구장이 커지면. 그렇죠. 네, 근데 뭐 요새는 또 타자들도 또 이렇게 그 어퍼컷 스윙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낮은 공에서 홈런도 많이 나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예, 그런 하여튼 일단 그런 걸 떠나서 투수가 부담 없이 그런 하이페이스로 구사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장점 맞습니다. 이게 그 단장님 그 롯데 젊은 투수들이 조금 큰 구장하고 작은 구장을 좀 의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? 굉장히 큽니다. 저희 특히 제가 잠실 갔을 때에 그 투수들이 추구하는 패턴이랑 예. 저희 사들이 왔을 때 패턴이 너무나 달라요. 그리고 자신감이라든지 마음 편안해하는 것도 다르고요. 사실 제가 그래서 좀 데이터를 좀 뽑아봤어요. 그랬더니 예. 롯데가 팀 지난해 평균 자책이 뭐 5.37로 좋지는 않았는데 사직에서 5.7로 높고 문학에서 또 상당히 높더라고요. 6.29. 문학이 예. 좀 더 까다롭죠. 근데 잠실을 가면은 투수 왕국이 됩니다. 3.88. 이게 담장의 효과를 보시려면은 예. 이제 상대팀이 담장을 몇 개를 맞추느냐를 아마 계산하시면 옛날에 넘어갈 게 안 넘어가는 거죠. 예, 근데 사실 지금 담장을 또 보실 때도 보면은 이제 사실 좌익성상 우익성상은 크게 안 커졌어요. 왜냐하면 경기장을 확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이 많았거든요. 그렇죠. 뒤로 패스를 뒤로 땡기는 밀 거예요.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. 홈플레이트를 예. 뒤로 당기다 보니까 좌익성상 우익성상은 넓히지 못했지만 좌중간 우중간 특히 중교수 쪽 굉장히 깊어졌어요. 그래서 뭐 중교수 쪽이나 좌중간 우중간에 워닝 트랙에 떨어질 정도면 사실 그전에는 홈런이 되는 그렇죠. 타구였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예. 예,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사직에서 경기할 때 홈런이 몇 개가 안 넘어 상대 편이 친구 중에서 안 넘어간 것들이 꽤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은 확실히 그 투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예. 롯데가 타율이 굉장히 좋았잖아요. 지난해에도. 예. 근데 타율에 비해서 득점 생산력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 라인업의 유연성이라고 그래야 되나?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는데 우리 지난 겨울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얘기 많이 했잖아요. 샌프란시스코가 이 다양한 라인업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스토브 리그에 조금 보완이 됐을까요? 저희가 뭐 득점이 타율 1위였지만 안 났던 건 아무래도 당연한 보시면 지금 장타력이 일단은 맞아요. 그렇게 좋지 않고 네. 스피드가 좀 떨어지고. 좋지 않으면은 다리를 더 빨라야 되는데 저희 네. 라인업이 다리가 빠른 선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어요. 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적어도 상대 팀이 뭐 2안타로 1점을 낼 거고 우리 3안타를 쳤어야 됐으니까요. 네. 이제 그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였고 이제 개선이 됐다고 보고 시범행 때도 뭐 조세진 선수가 1루에서 홈 들어온다든지 맞아요. 이렇게 뭐 1루에서 4도 홈 들어온다든지 이런 플레이들이 좀 많아진 건 있거든요.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됐다고 보고 이제 라인업의 유연성에 있어서는 네. 뭐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유연성이 있었다고 충분히 저는 보고 있거든요. 맞아요. 네, 그런 것 같네요. 예, 네. 하지만 이제 그 이용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.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가끔씩 미국에 있는 이제 친구들 통화를 하다 보면 뭐 다저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제 그런 뭐 얘기 들어보면 네, 샌디에이고도 따라하고. 네. 잘 이렇게
되고 있는 팀들의 공통점들이 네. 그 선수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. 편안하고, 흔히 하는 네. 것처럼 이제 네. 매치업이라든지 플래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왼손 타자가 왼손 투수한테 좀 불편해하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선수가 특화된 곳에 장점을 잘 살려줄 수 있도록 이제 시합에 이제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썼었고 지난해에도 그래서 더 신경을 쓰려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. 그 열정을 가지고 가려고요. 긴 시간 동안 통화 감사드립니다. 예, 대단히 아유, 오 기대보다 훨씬 재밌었어요. 기대를 제가 너무 안 한 건가요? 예. 제가 솔직히 이번에 이렇게 시범 경기 그거 잘하고 이런 거 많이 예. 했어도 더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성적이 나서 저렇게 또 나댄다. 아유 아닙니다. 아유, 이런 제가 말좀 듣지 않기 그렇지 않죠. 위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. 올 시즌에 저도 롯데 야구를 순위를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내용 있는 방향성 있는 그 시즌을 치를 것 같은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. 시범 경기를 보면서. 그래서 지금 모두 다 이야기로 예상하고 계시네요. 아, 이야기요? 누굽니까? 알겠습니다. 단장님 고맙습니다. 아, 예, 단장님 감사합니다. 예.